여러분, 저는 평생 사람 때문에 고생했습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면 인생이 피어나고 나쁜 사람을 만나면 인생이 무너진다는 것을 저는 뼈저리게 경험했습니다. 악연 때문에 돈을 잃고 시간을 잃고 건강을 잃고 심지어 가족까지 잃을 뻔했습니다. 그러다 명심보감의 한 구절을 만났습니다. 사람을 잘못 사귀면 평생의 화가 되고 사람을 잘 사귀면 평생의 복이 된다. 이 말씀이 제 가슴을 깊이 울렸습니다. 저는 사람을 분별하지 못했습니다.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을 구별하지 못했고 가까이 할 사람과 멀리 할 사람을 가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수없이 많은 악연을 만났고 그로 인해 고통받았습니다. 명심보감은 말합니다. 악한 사람과 함께 있으면 악하게 되고 선한 사람과 함께 있으면 선하게 된다. 사람은 함께하는 사람을 닮는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명심보감의 지혜를 빌려 악연을 피하고 선연을 맺는 방법을 깊이 탐구해 보고자 합니다. 명심보감 교우편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을 사귐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분별력이다.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을 가리지 못하면 화를 자초한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며 제가 얼마나 분별력이 없었는지 깨닫습니다. 저는 누구에게나 착했습니다. 모든 사람을 좋게 봤습니다. 그것이 미덕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명심보감은 다르게 말합니다. 착한 것과 어리석은 것은 다르다. 분별 없이 모든 사람을 받아들이는 것은 착함이 아니라 어리석음이다. 이 말씀이 제게 충격을 줍니다. 저는 착한 줄 알았는데 어리석었던 것입니다. 나쁜 사람을 분별하지 못하고 가까이 했고 그들에게 이용당하고 상처받았습니다. 명심보감은 계속 말합니다. 악한 사람의 특징이 있다. 첫째, 말이 많고 행동이 적다. 둘째, 약속을 가볍게 한다. 셋째, 자기 이익만 생각한다. 넷째, 남을 헐뜯기를 좋아한다. 다섯째, 책임을 남에게 돌린다. 저는 이 5가지 특징을 읽으며 제가 만났던 악연들을 떠올립니다. 그들 모두 이 특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때 그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아니, 보고도 외면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의 인상이 중요하다. 처음에 불편한 느낌이 들면 그것은 하늘이 주는 경고다. 명심보감의 이 가르침이 제게 말해줍니다. 저는 처음 만났을 때 불편한 느낌을 여러 번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무시했습니다. 편견을 가지면 안 돼. 좀 더 알아봐야 해. 이렇게 생각하며 그 느낌을 무시했습니다. 그것이 실수였습니다. 명심보감 개성편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악연의 징조를 알아보는 눈을 가져라. 작은 거짓말을 하는 사람은 큰 거짓말도 한다. 작은 약속을 어기는 사람은 큰 약속도 어긴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며 제가 얼마나 많은 징조를 놓쳤는지 후회합니다. 작은 거짓말, 작은 약속 위반, 작은 배려 부족, 이런 것들을 별일 아니야라고 넘겼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이 모두 악연의 징조였습니다. 나무를 보면 뿌리를 알 수 있고 작은 일을 보면 큰 일을 알 수 있다. 작은 일에 성실하지 못한 사람은 큰 일에도 성실하지 못하다. 명심보감의 이 가르침이 제게 분별의 기준을 알려줍니다. 작은 일을 보면 됩니다. 작은 약속, 작은 부탁, 작은 배려, 이런 작은 일들에서 그 사람의 본성이 드러납니다.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을 조심하라. 앞에서는 웃고 뒤에서는 욕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독사보다 위험하다. 이 말씀이 제 경험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저는 겉으로는 친절하고 상냥하지만 뒤에서는 저를 헐뜯는 사람들을 여러 만났습니다. 그들에게 깊이 상처받았습니다. 명심보감은 계속 말합니다. 악한 사람은 처음에는 좋은 사람처럼 보인다. 꿀 같은 말로 접근하고 친절한 행동으로 마음을 연다. 하지만 마음을 열면 본색을 드러낸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며 소름이 돋습니다. 제가 만났던 악연들이 정확히 이랬습니다. 처음에는 너무나 좋은 사람 같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본색이 드러났습니다. 명심보감 입교편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을 사귀되 천천히 깊어져라.
급하게 깊어지는 관계는 급하게 깨진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며 제가 얼마나 성급했는지 반성합니다. 저는 사람을 만나면 빨리 친해지려 했습니다. 빨리 마음을 열고, 빨리 신뢰하고, 빨리 깊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것이 실수였습니다. 관계는 천천히 쌓아가는 것이다. 급하게 쌓은 탑은 쉽게 무너지고, 천천히 쌓은 탑은 오래간다. 명심보감의 이 비유가 제게 인내심을 가르쳐줍니다. 관계도 탑처럼 한 벽돌 한 벽돌 천천히 쌓아가야 합니다. 급하게 쌓으면 무너집니다. 사람의 본성은 시간이 지나야 드러난다. 봄에 만나 여름에 알고, 가을에 확인하고, 겨울에 믿어라. 이 말씀이 제게 구체적인 시간 개념을 알려줍니다. 적어도 4계절, 1년은 지켜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1년을 함께 지내보면 그 사람의 본성이 드러납니다. 명심보감은 말합니다. 처음 만나서 자기 이야기만 하는 사람, 자랑만 하는 사람, 남을 깎아내리는 사람, 그런 사람과는 깊어지지 마라.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며 처음 만났을 때의 대화 내용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습니다. 처음 대화에서 이미 그 사람의 본성이 드러납니다. 명심보감 성신편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악연을 끊는 것은 잔인함이 아니라 지혜다. 썩은 고기를 버리지 않으면 온 몸이 썩는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며 제가 얼마나 악연을 붙잡고 있었는지 깨닫습니다. 저는 악연을 끊지 못했습니다. 정이 들어서, 미안해서, 혹시 내가 잘못 판단한 건 아닐까? 이런 생각으로 악연을 계속 유지했습니다. 나쁜 사람과의 인연을 끊는 것은 자기 자신을 지키는 일이다. 자기를 지키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을 지킬 수 없다. 명심보감의 이 가르침이 제게 용기를 줍니다. 악연을 끊는 것이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필요한 것이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악연은 천천히 멀어져라. 급하게 끊으면 원한이 생긴다. 천천히 거리를 두고 자연스럽게 멀어져라. 이 말씀이 제게 구체적인 방법을 가르쳐줍니다. 악연을 끊되 현명하게 끊어야 합니다.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저도 상처받지 않으면서 조용히 멀어지는 것입니다. 명심보감은 계속 말합니다. 악연이 끊어지지 않는 이유는 내가 무언가 얻으려는 마음이 있기 때문이다. 기대를 버려야 인연도 끊어진다. 저는 이 말씀 앞에서 제 마음을 돌아봅니다. 제가 악연을 끊지 못한 이유는 그 사람에게서 무언가를 얻으려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도움을, 인정을, 무언가를 기대했습니다. 명심보감 천명편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인연은 하늘이 맺어주는 것이다. 억지로 맺으려 하면 악연이 된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며 제가 얼마나 많은 인연을 억지로 만들려 했는지 깨닫습니다.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데도 제가 원해서 관계를 유지하려 했습니다. 그것이 결국 악연이 되었습니다.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듯 인연도 자연스럽게 흘러야 한다. 거슬러 올라가려 하면 모두가 힘들다. 명심보감의 이 비유가 제게 자연스러움의 중요성을 가르쳐줍니다. 억지로 만들어진 관계는 모두에게 고통입니다. 인연에는 때가 있다. 만날 때가 있고 헤어질 때가 있다. 때를 거스르면 악연이 된다. 이 말씀이 제게 타이밍의 중요성을 일깨워줍니다. 좋은 사람이라도 때가 아니면 악연이 될 수 있습니다. 나쁜 사람이라도 그 사람과의 인연이 끝날 때를 알아야 합니다. 명심보감은 말합니다. 같은 사람도 때에 따라 선연이 되기도 하고 악연이 되기도 한다. 인연의 질은 고정되어 있지 않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며 인연의 유동성을 이해합니다. 한때 좋았던 인연이 나빠질 수 있고 한때 나빴던 인연이 좋아질 수도 있습니다. 명심보감 교우편에는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친구를 사귀되 3가지를 보라. 첫째, 어려울 때 어떻게 하는가. 둘째, 화낼 때 어떻게 하는가. 셋째, 술 마실 때 어떻게 하는가. 저는 이 3가지 기준을 읽으며 명심보감의 지혜에 감탄합니다. 정말 이 3가지 상황에서 사람의 본성이 드러납니다. 어려울 때 떠나는 사람은 좋을 때만 함께하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은 친구가 아니라 거래처다. 명심보감의 이 구분이 제게 명확한 기준을 줍니다.
어려울 때 함께하는 사람이 진짜 친구입니다. 좋을 때만 함께하는 사람은 악연의 씨앗입니다. 화낼 때 욕하는 사람은 평소에도 뒤에서 욕한다. 화가 나도 예의를 지키는 사람이 진짜 사람이다. 이 말씀이 제게 또 다른 분별 기준을 알려줍니다. 화났을 때의 모습, 그것이 그 사람의 진짜 모습입니다. 명심보감은 계속 말합니다. 술 마실 때 주정하는 사람은 마음에 억압이 많은 사람이다. 술은 그 사람의 본성을 드러낸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며 술자리가 왜 중요한지 이해합니다. 술은 가면을 벗게 만듭니다. 술자리에서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명심보감 존심편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악연으로부터 자기를 지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 경계를 분명히 하는 것이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며 제가 경계가 없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저는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었습니다. 누구든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쁜 사람들도 쉽게 들어왔습니다. 마음의 문을 열되 마음의 벽은 세워라. 문은 누구나 들어올 수 있지만 벽은 모두가 넘을 수 없게 하라. 명심보감의 이 비유가 제게 균형을 가르쳐 줍니다. 열린 마음을 가지되 경계는 있어야 합니다. 친절하되 한계는 분명해야 합니다. 처음 만난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지 마라. 돈은 관계의 시험지다. 돈을 빌려달라는 사람은 관계보다 돈이 중요한 사람이다. 이 말씀이 제게 구체적인 경계선을 알려줍니다. 저는 이 선을 여러 번 넘었고 그때마다 후회했습니다. 명심보감은 말합니다. 비밀을 함부로 말하지 마라. 비밀은 약점이 된다. 약점을 아는 사람이 많을수록 위험하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며 제가 얼마나 함부로 제 이야기를 했는지 반성합니다. 처음 만난 사람에게도 제 깊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이 나중에 제 약점이 되었습니다. 명심보감 개성편에는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악한 사람의 또 다른 특징이 있다. 첫째, 남의 불행을 기뻐한다. 둘째, 남의 성공을 시기한다. 셋째, 자기는 노력하지 않고 남의 것을 탐낸다. 저는 이 세 가지 특징을 읽으며 제가 만났던 악연들을 떠올립니다. 그들은 제가 힘들 때 기뻐했고 제가 성공하면 시기했고 자기는 노력하지 않으면서 제 것을 탐냈습니다. 시기하는 사람과는 성공을 나누지 마라. 성공을 나누면 질투가 되고 질투는 원한이 된다. 명심보감의 이 경고가 제게 교훈을 줍니다. 저는 제 성공을 모든 사람과 나누려 했습니다. 하지만 시기하는 사람에게 성공을 나누면 그것이 독이 됩니다. 불평불만이 많은 사람을 조심하라. 모든 것을 남 탓으로 돌리는 사람은 언젠가 당신도 탓할 것이다. 이 말씀이 정확합니다. 저는 항상 불평하는 사람들을 여러 만났습니다. 처음에는 그들에게 동정심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는 제가 그들의 불평 대상이 되었습니다. 명심보감은 계속 말합니다. 피해자 행세를 하는 사람을 조심하라. 항상 자기가 피해자라고 말하는 사람은 실제로는 가해자인 경우가 많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며 제가 얼마나 속았는지 깨닫습니다. 피해자처럼 보이는 사람들에게 동정심을 느꼈지만 나중에 보니 그들이 문제의 원인이었습니다. 명심보감 전기편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은 기운으로 통한다. 나쁜 기운을 가진 사람과 함께 있으면 나쁜 기운이 전염된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며 에너지의 중요성을 깨닫습니다. 어떤 사람과 함께 있으면 기운이 빠지고 어떤 사람과 함께 있으면 기운이 납니다. 이것이 선연과 악연의 차이입니다. 함께 있을 때 피곤한 사람은 당신의 기운을 빼앗아가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과는 거리를 두어라. 명심보감의 이 가르침이 제게 명확한 신호를 알려줍니다. 몸의 반응을 믿어야 합니다. 함께 있을 때 불편하고 피곤하다면 그것은 몸이 보내는 경고입니다. 좋은 사람과 함께 있으면 저절로 웃음이 나고 마음이 편하다. 나쁜 사람과 함께 있으면 긴장되고 경계하게 된다. 이 말씀이 제게 또 다른 분별 기준을 줍니다. 편안함과 불편함, 이것이 선연과 악연을 가르는 기준입니다. 명심보감은 말합니다. 악한 사람은 당신을 끌어내리려 하고 선한 사람은 당신을 끌어올리려 한다. 함께 있을 때 더 나아지는가?
더 나빠지는가를 보라.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며 제 주변 사람들을 돌아봅니다. 이 사람과 함께 있을 때 제가 더 나아지는가, 더 나빠지는가? 이것이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명심보감 립교편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악연을 피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선연을 만드는 것이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며 제가 악연을 피하는 데만 집중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좋은 인연을 만드는 것입니다. 좋은 사람을 알아보는 눈을 가져라. 좋은 사람의 특징이 있다. 첫째, 말보다 행동이 많다. 둘째, 약속을 지킨다. 셋째, 남을 배려한다. 넷째, 책임을 진다. 다섯째, 겸손하다. 명심보감의 이 5가지 특징이 악한 사람의 특징과 정반대입니다. 좋은 사람은 말이 적고 행동이 많고 약속을 지키고 남을 배려하고 책임을 지고 겸손합니다. 좋은 사람은 처음에는 평범해 보인다. 화려하지 않고 특별해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빛이 난다. 이 말씀이 제게 중요한 통찰을 줍니다. 저는 화려한 사람, 특별해 보이는 사람에게 끌렸습니다. 하지만 진짜 좋은 사람은 평범해 보이는 사람이었습니다. 명심보감은 계속 말합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고 싶으면 먼저 내가 좋은 사람이 되어라. 같은 사람끼리 만난다. 저는 이 말씀 앞에서 제 자신을 돌아봅니다. 제가 좋은 사람입니까? 제가 좋은 사람이 아니면서 어떻게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명심보감 권학편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을 배우듯 배워라.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선생이다. 좋은 사람에게서는 배우고 나쁜 사람에게서는 경계를 배운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며 새로운 관점을 얻습니다. 나쁜 사람도 제게 가르침을 줍니다. 저렇게 살면 안 되겠다는 경계를 가르쳐 줍니다. 악연도 공부다. 악연을 통해 사람 보는 눈이 생긴다. 명심보감의 이 가르침이 제게 위로를 줍니다. 제가 겪은 악연들이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것들을 통해 저는 배웠습니다. 이제는 악연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마라. 한 번 속는 것은 상대방 잘못이고 2번 속는 것은 내 잘못이다. 이 말씀이 제게 책임을 가르쳐 줍니다. 한 번 악연을 만난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하지만 같은 유형의 악연을 반복해서 만나는 것은 제 책임입니다. 명심보감은 말합니다. 악연의 패턴을 파악하라. 당신이 만나는 악연들에는 공통점이 있다. 그 패턴을 알아야 반복을 멈출 수 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며 제 악연의 패턴을 돌아봅니다. 제가 만났던 악연들, 그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 유형에 끌렸던 것입니다. 명심보감 성심편에는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음이 약한 사람은 악연을 끊지 못한다. 마음을 강하게 가져라.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며 제가 얼마나 마음이 약했는지 깨닫습니다. 저는 악연인 줄 알면서도 끊지 못했습니다. 미안해서, 불쌍해서, 혼자 남을까봐 두려워서 끊지 못했습니다. 혼자 있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나쁜 인연과 함께 있는 것보다 혼자 있는 것이 낫다. 명심보감의 이 가르침이 제게 용기를 줍니다. 혼자 있는 것이 외로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악연과 함께 있는 것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외로움을 견디는 힘을 길러라. 외로움을 못 견디는 사람은 아무나 붙잡는다. 그래서 악연을 만난다. 이 말씀이 제 문제의 핵심을 찌릅니다. 저는 외로움을 견디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나 만났고 악연을 끌어들였습니다. 명심보감은 계속 말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나를 강하게 만든다. 혼자 있을 때 나를 알게 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알게 된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며 혼자 있는 시간의 소중함을 깨닫습니다. 혼자 있을 때 제 자신을 알 수 있고 제게 필요한 사람이 누군지 알 수 있습니다. 명심보감 천명편에는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인연에는 이유가 있다. 좋은 인연은 덕을 쌓아서 만나고 나쁜 인연은 업보로 만난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며 인연의 깊은 의미를 생각합니다. 제가 만나는 모든 인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연히 만나는 사람은 없습니다. 악연을 만났다면
그것은 배워야 할 것이 있다는 뜻이다. 배움을 얻으면 악연은 떠난다. 명심보감의 이 가르침이 제게 새로운 관점을 줍니다. 악연도 의미가 있습니다. 제게 무언가를 가르쳐주기 위해 온 것입니다. 같은 악연을 반복해서 만난다면 아직 배우지 못했다는 뜻이다. 제대로 배우면 반복이 멈춘다. 이 말씀이 제게 희망을 줍니다. 제가 같은 유형의 악연을 반복해서 만나는 이유는 아직 그 교훈을 제대로 배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제대로 배우면 이제 그런 사람을 만나지 않게 됩니다. 명심보감은 말합니다. 좋은 인연을 만나려면 먼저 덕을 쌓아라. 덕이 있는 곳에 좋은 사람이 모인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며 제가 할 일이 무엇인지 압니다. 좋은 사람을 찾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제가 먼저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명심보감 존심편에는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음이 맑으면 맑은 사람이 모이고 마음이 탁하면 탁한 사람이 모인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며 끼리끼리 모인다는 진리를 깨닫습니다. 제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있는지 보면 제가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습니다. 주변을 돌아보라. 주변 사람 5명의 평균이 당신이다. 명심보감의 이 가르침이 제게 충격을 줍니다. 제 주변의 5명, 그들의 평균이 저입니다. 그들이 부정적이면 저도 부정적이고 그들이 긍정적이면 저도 긍정적입니다. 나쁜 사람과 함께 있으면 나도 모르게 나빠진다. 좋은 사람과 함께 있으면 나도 모르게 좋아진다. 이 말씀이 제게 환경의 중요성을 가르쳐 줍니다. 저는 제 의지로 좋은 사람이 되려 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환경입니다. 좋은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저절로 좋아집니다. 명심보감은 계속 말합니다. 악한 사람 1명이 좋은 사람 10명을 망친다. 악한 사람 1명을 멀리하는 것이 좋은 사람 10명을 가까이 하는 것보다 중요하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며 우선순위를 깨닫습니다. 좋은 사람을 가까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나쁜 사람을 멀리하는 것입니다. 명심보감 정기편에는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은 거울이다. 당신이 만나는 사람은 당신을 비추는 거울이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며 깊은 통찰을 얻습니다. 제가 만나는 사람들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들은 저를 비추는 거울입니다. 그들을 통해 저를 볼 수 있습니다. 악한 사람을 만났다면 내 안에도 그런 면이 있다는 뜻이다. 그것을 인정하고 고쳐야 더 이상 그런 사람을 만나지 않는다. 명심보감의 이 가르침이 제게 어려운 숙제를 줍니다. 제 안의 어두운 면을 인정해야 합니다. 제가 만나는 악연들은 제 안의 어두움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당신이 싫어하는 사람의 특징을 적어보라. 그것이 당신이 가지고 있거나 두려워하는 특징이다. 이 말씀이 제게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줍니다. 제가 유독 싫어하는 사람의 특징, 그것이 바로 제 안에 있는 것이거나 제가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명심보감은 말합니다. 자기를 알면 사람을 알게 된다. 자기를 모르면 사람도 모른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며 자기 인식의 중요성을 깨닫습니다. 제가 저를 알아야 다른 사람도 제대로 볼 수 있습니다. 명심보감 입교편에는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을 판단할 때 그 사람이 약한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라.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며 명심보감의 지혜에 감탄합니다. 강한 사람 앞에서는 누구나 예에 바릅니다. 하지만 약한 사람 앞에서 그 사람의 본성이 드러납니다. 식당 직원, 청소부, 경비원을 함부로 대하는 사람은 언젠가 당신도 함부로 대할 것이다. 명심보감의 이 경고가 제 경험과 일치합니다. 약한 사람을 함부로 대하는 사람은 상황이 바뀌면 저도 함부로 대했습니다. 돈이 많을 때와 적을 때, 권력이 있을 때와 없을 때 그 사람의 태도가 바뀌는지를 보라. 이 말씀이 제게 또 다른 분별 기준을 알려줍니다. 상황에 따라 태도가 바뀌는 사람은 믿을 수 없습니다. 명심보감은 계속 말합니다. 진짜 사람은 상황이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다. 가짜 사람은 상황에 따라 계속 바뀐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며 일관성의 중요성을 깨닫습니다. 좋을 때나 나쁠 때나 똑같은 사람, 그런 사람이 진짜 사람입니다. 명심보감 개성편에는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악연의 가장 큰 특징은 당신을 소모시킨다는 것이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며 정확한 표현에 고개를 끄덕입니다. 악연은 저를 소모시킵니다. 시간을, 에너지를, 돈을, 감정을, 모든 것을 소모시킵니다. 함께 있을 때 계속 주는 사람이 있고 계속 받는 사람이 있다. 계속 받기만 하는 사람은 악연이다. 명심보감의 이 가르침이 제게 균형의 중요성을 알려줍니다. 관계는 주고받는 것입니다. 한쪽만 주고 한쪽만 받으면 그것은 착취입니다. 악연은 당신의 선함을 이용한다. 당신이 착하면 착할수록 더 이용한다. 이 말씀이 제 가슴을 아프게 합니다. 저는 착했습니다. 그래서 이용당했습니다. 제 선함이 제 약점이 되었습니다. 명심보감은 말합니다. 착하되 현명하라. 착하기만 하면 이용당하고 현명하기만 하면 차갑다. 착함과 현명함을 함께 가져야 한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며 균형을 배웁니다. 착한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현명해야 합니다. 누구에게 착해야 하는지, 누구를 멀리해야 하는지 분별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명심보감 성신편에는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악연을 끊을 때 죄책감을 느끼지 마라. 자기를 지키는 것은 이기심이 아니라 생존이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며 위로를 받습니다. 저는 악연을 끊을 때마다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제가 이기적인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명심보감은 말합니다. 그것은 생존이라고. 자기를 희생해서 남을 구하려 하지 마라. 먼저 자기가 살아야 남도 도울 수 있다. 명심보감의 이 가르침이 제게 우선순위를 알려줍니다. 제가 먼저 건강해야 합니다. 제가 무너지면서 남을 도울 수는 없습니다. 악연은 당신의 죄책감을 이용한다. 내가 나를 버리면 나는 죽는다. 이런 말로 협박한다. 그것에 넘어가지 마라. 이 말씀이 제 경험을 정확히 짚습니다. 저는 이런 협박에 여러 번 넘어갔습니다. 제가 떠나면 상대방이 어떻게 될까 두려워서 악연을 계속 붙잡았습니다. 명심보감은 계속 말합니다. 각자의 인생은 각자의 책임이다. 당신은 그 사람의 인생을 책임질 수 없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며 책임의 한계를 깨닫습니다. 저는 제 인생만 책임질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인생을 책임지려 하는 것은 오만입니다. 명심보감 권학편에는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악연으로부터 배우는 3가지가 있다. 첫째, 경계심. 둘째, 분별력. 셋째, 자기 가치. 저는 이 3가지를 읽으며 제가 악연을 통해 배운 것들을 떠올립니다. 경계심을 배웠고 사람 보는 눈을 배웠고 제 가치를 알게 되었습니다. 악연은 당신을 낮추려 했지만 결과적으로 당신을 높였다. 그 경험이 당신을 강하게 만들었다. 명심보감의 이 관점이 제게 위로를 줍니다. 제가 겪은 악연들이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것들이 저를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상처받은 만큼 성장한다. 악연으로 인한 상처가 깊을수록 그만큼 성장의 기회도 크다. 이 말씀이 제게 희망을 줍니다. 제 상처가 깊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성장할 수 있습니다. 명심보감은 말합니다. 과거의 악연을 원망하지 마라. 원망은 당신을 과거에 묶어둔다. 감사하라. 그 경험이 당신을 지금의 당신으로 만들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며 관점의 전환을 경험합니다. 원망에서 감사로. 이것이 치유의 시작입니다. 명심보감 천명편에는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만남에는 의미가 있고 모든 이별에도 의미가 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며 인연의 깊은 의미를 생각합니다. 제가 만났던 모든 사람, 좋은 사람도 나쁜 사람도 모두 이유가 있어서 만났습니다. 어떤 사람은 당신을 시험하기 위해 왔고 어떤 사람은 당신을 가르치기 위해 왔고 어떤 사람은 당신을 치유하기 위해 왔다. 명심보감의 이 가르침이 제게 모든 만남의 의미를 알려줍니다. 악연처럼 보였던 사람도 저를 시험하고 가르치기 위해 왔을 수 있습니다. 인연의 끝을 슬퍼하지 마라. 끝이 있어야 새로운 시작이 있다. 이 말씀이 제게 위로를 줍니다. 악연과의 이별을 슬퍼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이 끝나야 새로운 좋은 인연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명심보감은 말합니다.
인연을 억지로 붙잡지 마라. 갈 사람은 가게 두고 올 사람은 오게 두어라.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며 자연스러움의 지혜를 배웁니다. 억지로 붙잡는 인연은 모두에게 고통입니다. 가게 두어야 합니다. 명심보감 존심편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악연을 피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며 모든 것의 시작이 자기 사랑임을 깨닫습니다. 제가 저를 사랑하면 저를 해치는 사람을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제가 저를 사랑하면 제 가치를 알고 함부로 대하는 사람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를 함부로 대하는 사람을 멀리한다.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를 함부로 대하는 사람도 받아들인다. 명심보감의 이 가르침이 제게 핵심을 알려줍니다. 제가 악연을 받아들였던 이유는 제가 저를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사랑받을 가치가 있다. 당신은 존중받을 가치가 있다. 당신은 행복할 가치가 있다. 이 말씀이 제 가슴을 울립니다. 저는 제 가치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저를 낮게 평가하는 사람들을 받아들였습니다. 명심보감은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악연을 피하는 것은 도망이 아니라 지혜다. 선연을 선택하는 것은 이기심이 아니라 자기 사랑이다. 여러분, 저는 이제 깨달았습니다. 악연을 피하는 것은 평생의 공부라는 것을, 그리고 그것은 단순히 나쁜 사람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제 자신을 알고 제 가치를 알고 제 경계를 분명히 하는 것이라는 것을. 인생은 짧다. 악연과 함께 인생을 낭비하지 마라. 명심보감의 이 말씀이 제게 용기를 줍니다. 저는 이제 악연을 끊을 것입니다. 미안함도, 죄책감도, 두려움도 모두 내려놓을 것입니다. 좋은 사람과 함께하면 인생이 천국이 되고 나쁜 사람과 함께하면 인생이 지옥이 된다. 저는 이제 천국을 선택하겠습니다. 좋은 사람들과 함께하는 삶을 선택하겠습니다. 명심보감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악연을 피하는 10가지 원칙이 있다. 첫째, 직감을 믿어라. 둘째, 천천히 깊어져라. 셋째, 작은 일을 보라. 넷째, 경계를 분명히 하라. 다섯째, 혼자 있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여섯째, 자기를 사랑하라. 일곱째, 죄책감을 느끼지 마라. 여덟째, 패턴을 파악하라. 아홉째, 주변을 정리하라. 열째, 덕을 쌓아라. 저는 이 10가지를 마음에 새기고 평생 지키겠습니다. 악연을 피하고 선연을 만드는 것, 그것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다. 명심보감의 이 마지막 가르침을 우리 모두 가슴 깊이 새기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더 이상 악연으로 고통받지 마십시오. 명심보감의 지혜로 악연을 피하고 선연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좋은 사람 5명과 함께하는 것이 나쁜 사람 100명과 함께하는 것보다 낫다. 적어도 좋은 사람, 그런 사람들과 함께 인생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